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판넬, 이제 뭐 박스라고 뭐 해도 되고요. 그래서 판넬이나 박스의 보호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 IP 보호 등급은 정말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이 가정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서비스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판넬의 보호 등급은 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전기 엔지니어들이 이제 많이 쓰는 말은 외함이라고도 씁니다. 외함의 보호 등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판넬 또는 이제 박스의 보호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 가스에서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온다고 공부를 하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현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규격은 보통 우리가 이제 IC60529 또는 IC529 이렇게 이제 관련 규격에서 이제 보호 등급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IC529는 예전에 그 옛날 규격이고요. 그 다음에 IC60529는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관련 자료들 찾아보면 IC529라고 적어 놓은 것도 있고 IC60529라고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풀 네임으로 이제 풀로 이제 관련 규격을 적는다면 이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IP 보호 등급, 이제 판넬의 보호 등급이라고도 하고 박스의 보호 등급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외함의 보호 등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IP하고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P는 인그레스 프로텍션 레이션 또는 이제 그레이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앞에 자는 이제 그렇게 의미를 하고요. 첫 번째 자리는 이제 고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를 해요. 고체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방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진을 의미하는 거고요. 액체는 우리가 말하는 물, 뭐 기름, 뭐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리의 고체에 대한 보호, 방지는 이제 6개의 단계로 이제 우리가 관련 규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에 대한 보호 등급은 1번서부터 8개에 대한 등급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거기 관련 규격을 찾아보면 막 구구절절 막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키워드는 다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고체에 대한 보호는 이제 밑으로 1번서부터 6번을 내려갈수록 이제 프로텍션이 더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체에 대한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1번은 허술하지만 2번으로 갈수록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1번으로 액체도 마찬가지로 1번은 허술하지만 8번으로 갈수록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가 6이고 뒷자리가 8이다 하면은 이제 외함이나 판넬, 박스에 대한 보호 등급에서는 최고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체에 대한 보호 등급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먼지에 대한 완벽한 프로텍션은 5번, 6번이에요. 5번, 6번. 그리고 50mm의 뭐 고체라는 거는 뭐 어떤 이물질, 그러니까 뭐 딱딱한 이물질이나 손가락 이런 것도 손가락도 뭐 엄밀히 따지면 딱딱한 거잖아요. 사실 물렁물렁하지만 이거 이제 손가락을 봤을 때 50mm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함 보호 등급을 할 적에 전기 같은 경우로 손가락 들어가면 혼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먼지에 대한 프로텍션이라고 정의를 하긴 했지만 외압 감전에 대한 보호도 실제적으로는 50mm나 12mm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mm도 짝대기 같은 쇠붙이 도체를 넣어가지고 하면 감전에 대한 보호도 생기게 되는 거죠. 1mm 정도는 실제 이제
그 먼지에 대한 이제 보호가 이제 필터를 이제 판넬에 필터를 달면은 이제 프로텍션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4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전기 제품들은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벤틸레이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제 그 필터나 이런 걸 써가지고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어요. 먼지로부터 더스트로부터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구멍 숭숭숭 뚫려가지고 놔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 6번은 실제 옥내든 옥에든 사용이 다 가능한 겁니다. 먼지로부터 5번은 보호되는 거고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거의 뭐 5번, 6번은 같은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통 전기 판넬이나 뭐 다른 기자재들 보면 IP 5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려갈수록 가격이 더 비싸져요.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얘는 실내에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 그 다음에 먼지가 가능한 없는 지역. 만약에 이제 사 같은 경우는 먼지가 있더라도 이제 필터를 달아서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나중에 기자재 발주할 적에 여러분들께서 실제 그 벤다랑 기술 규격 협의를 할 적에 이런 것들을 다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전극이든 소박이든 가스든 뭐 기자재를 발주내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액체에 대한 보호는 이제 1번은 이제 허술하고 8번은 완벽하다고 했잖아요. 실제 이제 7, 8번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수중에 물을 담그는 구조입니다. 얘는 수중에 물을 담가도 물이 기기 외압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영상에서 제 얼굴이 좀 잘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최대로 이게 화이트보드판에 올려놓은 건데 잘 안 됩니다. 그 또 뒤로 이거 빼게 되면은 이 글씨가 좀 적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담그는 거고 얘는 얘까지는 5개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 물론 3도 5개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비바람이 불게 되면은 각도가 60도나 뭐 15도나 더 틀어져서 외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완벽한 이제 물에 대한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업에서는 얘 밑에까지 5개 씁니다. 그 3이나 2나 1은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뭐 외압 판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측면에서 보면 이래요.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그 갓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러면 비가 15도라는 건 수직물은 당연히 얘는 보호되죠. 이 외함은 맞잖아요. 여기 수직물에 대해서는 보호되지만은 얘가 그냥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가 되죠. 근데 그리고 얘를 가정해서 여기에만 벤틸레이션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한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는 다 막혀져 있어요. 근데 15도.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5도의 비바람이 왔어. 이게 비바람이 왔어. 이렇게 꺾어져. 지금 이 기울기라는 거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15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빗물이 바람이 15도로 고정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6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5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얘도 5개 사용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패킹이나 주변에 이게 패킹이 더 잘 돼 있어요. 판넬 같은 거 보면요. IP54 정도만 되면은 패킹이 잘 돼 있습니다. 주변에. 이중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패킹이 잘 돼 있어갖고 그 외부의 빗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IP 등급은 IC60529에서
정하고 있고, 이거는 기자재에 외함이 달려있는 기자재를 발주할 적에는 이 내용이 항상 나온다. 그래서 IP 보호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완벽히 아셔야 되고, IP 등급에서 첫 번째 자리는 고체에 대한 보호지만은 우리가 의미하는 건 방진이다. 그 다음에 액체에 대한, 두 번째는 액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지만 이거는 방수죠, 방수. 방수에 대한 보호다. 그리고 고체에 대한 보호, 방지는 단계가 1단계에서부터 6단계가 있고,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숫자가 커질수록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액체에 대한 보호도 고체에 대한 보호처럼 1번서부터 8번으로 내려갈수록 완벽하게 숫자가 커질수록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아놓으시면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판넬을 할 적에 이게 뭐구나. 그 다음에 5개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의 IP 그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구나. 그다음 먼지에 대한 프로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IP 등급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방지, 방수 모두 생각하려면 IP 그레이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사실 먼지로부터 보고 되면은 뭐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실험을 안 해봤지만 방수도 뭐 조금 예를 들어서 그 뭐 IPX8 X8이 그 IPX8이라고 돼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아무거나 와도 돼. 하지만 8번은 장시간 침투되는 수압으로부터 보호야. 그 얘 먼지로부터 보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속에도 들어가서 견디는데 사실 그죠? 근데 뒤가 저는 IP 뭐 6X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봤어도 이게 앞에 있는 거는 아직 못 봤던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은 그 제 영상에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라. 전기, 소방, 가스 모두 다 알고 있어라. 그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라. 그 다음에 산업안전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어라. 위험물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어라. IP 그레이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업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된다.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제가 이제 전기도 발주를 내보고 소방도 발주를 내봤지만은 뭐 가스도 물론 일부 가스 디텍터들을 내봤지만 가스 디텍터들은 대부분 그 내부보다는 외부보다는 내부에 설치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 소방도 파이어 파이팅의 소화전을 빼고는 대부분 내부에 설치하는 것들이 좀 많죠. 그죠? 송수화 설비들이 대부분 5개 소화전 빼고는 내부에 설치되는 것들이 대부분 많죠. 전기는 옥내든 5개든 뭐 다양하게 설치가 되지만 보통 로드 라이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명만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뭐 태양광을 하게 되면 또 얘기가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 변압기 같은 경우도 외부에 그 변압기 IPB 뭐 케이블 버스덕트 그 다음에 버스덕트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IP 등급이 그레이드가 높다라고 방수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외향 요즘 제가 업로드를 해서 변압기 실물을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변압기 로컬 컨트롤 판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IP 등급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변압기 탱크야 뭐 완벽하게 보호를 하겠죠. 그런데 그 로컬 컨트롤 판넬은 IP 등급이 어떨 것 같아요? IP54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밴드에서 55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55까지도. 근데 일반적으로 54예요. 54는 뭐예요? 5. 첫 번째 자리 5. 먼지로부터 보호 되는 거예요. 먼지 내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 모든 방향의 스프레이물. 스프레이 우리 분체도 장할 적에 쓰는 그런 스프레이 아니면 우리 그 세차장에 들어가면 막 물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 물에도 모든 방향에 뿌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IP54. 그럼 자동차는 어떨 것 같아요? 자동차도 제가 보기에 뭐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걸 닫고 보면은 또 먼지로부터 보호가 되고 모든 방향의 스프레이로부터 보호가 된다라고 돼요. 침수되면 당연히 코모 패킹 사이로 물이 침수돼서 차는 가라앉겠죠. 하지만 물속에 들어갔다가 해서 바로 가라앉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자동차를 그냥 뭐 정리된 건 없는 것 같은데 IP5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제가 이거 쓰고 있어요. 그 얘는 IP 등급이 어떨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사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IP 68입니다. 68. 제가 뭐 여기서 IP 그 그레이드를 보시면은 68은 사실 68은 최고 등급이잖아요. 그죠? 규격에서 말하는 IC 그 60529에서 말하는 규격을 봤으니까 6번과 8번 최고의 등급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사실. 먼지로부터 그 안전하게 보호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입니다. 완전. 죄송합니다. 먼지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먼지로부터 완전하게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8번. 장기간 침수되어도, 장시간 침수,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장시간 침수되어도 방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제가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어갖고 못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로 등급이 되게 높은 거예요. S8은요. 그래서 물속에 우리가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게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업에서도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TV 이런 것들은 어떨 것 같아요? TV는 뭐 4나 4X일 거예요. 4X. 뭐 이거에 대한 건 정의가 없고 4X 뭐 이런 정도 4나 3X 정도 될 거예요. 옥내는 보통 4, 3 이렇게 들어가요. 4가 많이 붙더라고요. 제가 이제 옥내 스위치기야 이런 것들 보면요. 가스 디텍터도 뭐 그 2나 앞에 2나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이제 IP 보호 등급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잠깐 제가 이제 여담을 좀 해드리면은 이제 제가 실물을 말하다를 지금 찍으면서 지금 막 실무의 도면을 가면서 이제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수백 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배우고자 하신다면은 참고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도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현업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냥 도면 보고 알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벤더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말하다도 동영상 올려놓은 거 좀 자주 보시고, 실무를 말하다도 막 이렇게 제가 일단은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시간을 5에서 10분, 불가피하게 이제 10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참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하루에 10분.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못 보신다면은 엔지니어로서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할 적에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할 적에 보면은 야근을 많이 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와이프나 가족으로부터 이쁨을 사실 못 받긴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전기나 소방이나 가스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워낙 방대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법을 공부하면 법은 우리나라 법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기, 소방, 가스는요 국제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공부해야 되지만 국제법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뭐 변호사나, 제가 뭐 실례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자존감을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제 곤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 프라이드를, 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휘둘려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기술자로서 이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할 적에 야 그냥 대충 해. 윗사람이 사람 몸에 수술하는데 대충 할 수 있나요? 대충 못 하잖아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들을 대충 해놓으면요 나중에 설비 운영하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면요 설계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한 사람들, 시공 불량이면 시공 불량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기자재 발주는 대부분 설계해서 뭐 발주를 내는 이제 기술 규격을 검토해서 스페시피케이션을 검토해서 발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설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이제 이게 결정을 내릴 적에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을 갖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여담이 좀 길었지만은 이게 제가 올리는 영상은 이게 게을리 보시면 안 되고 반복해서 여러 번 보세요. 어디 가더라도 제가 강의하는 강의는 그 자세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그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안 알려주는 거를 지금 외부에서 누군가 교육도 안 해주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변압기 쪽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계속 포괄적으로 늘려서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런 강의를 넣었던 이유는 이게 변압기 실물을 이제 도면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적어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루하지 않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지루하지 않게 뭐 힐링 타임을 또 넣어가지고 뭐 제가 등산할 적에 넣었던 거,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여행 갈 적에 가족이랑 여행 갈 적에 이제 그런 사진들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반복해서 제가 올리는 영상은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좀 이게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초보 엔지니어들, 뭐 중급 엔지니어들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쪽이나 뭐 기계 소방 쪽이나 이제 가스 쪽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그냥 초보부터 관심 있는 분들은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구독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거의 대부분 데일리로 업로드를 하고는 있어요. 바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봐주시면은 5분, 10분 뭐 많게는 20분 뭐 이렇게 찍긴 하는데 뭐 그거 하루 그 시간 못 내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좀 주소가 좀 길었는데 이상 IP 보호 등급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